코로나19 보험정부 대책회의를 갖고 감염병 위기 경고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3일 16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600명을 돌파하고 검사자는 2만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격상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국가적 재앙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방역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국민을 비행기째 돌려보내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한국 여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만 중국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잘못입니다. 이것이 외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정부와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중국인들의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교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유수의 해외 경제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모건 스탠리와 노무라 증권은 0%대를 예측할 만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경제에 대한 대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추가 확산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와 경제 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사찰 그리고 일부 대형 교회에서 집회를 자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종교기관에서는 당분간 옥내외 대중집회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정부는 종교기관 및 사회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구 신천지 사태와 같이 대중집회를 통한 감염의 확대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개학의 연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 학생의 입국을 제한하고 이를 위해서 대학의 개강 시기를 더욱 늦추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가 제의한 바와 같이 4.15 총선의 연기를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하나인 총선이 국민의 참여 없이 국민과의 대면조차 없이 실시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과 마스크 등을 기꺼이 기부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위대한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초월하여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총선 경쟁과 이념 대립은 잠시 접어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정치권도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대통령은 재난을 입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몸소 보여주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대통령의 행동이 대통령의 처신이 국민들의 비난이 대상이 되거나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의 지도부에서 보는 상황을 거울 삼아서 대통령이
대구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입니다. 잠시 뒤에 3당의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열려서 3당 합당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저희 소회는 오늘 오후 정확한 시간은 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퇴임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도부와 당직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당을 지켜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준 중앙당과 지도당의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직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먼저 최도자 수석님, 수석대변인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다른 의원들이 당을 떠날 때도 오직 당에 대한 충정 하나로 당직을 끝까지 수행해 주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당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당을 지키기 위해 저와 함께 해주신 김경민 최고위원, 강석구 최고위원, 이혜성 정책위원장, 황한우 사무총장, 고현호 사무부총장, 유관선 전략홍보위원장, 강신업 대변인, 김정화 대변인, 그리고 이hin희 비서실장 등 현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여러분께도 가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끝까지 당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바른미래당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30만 당원 동지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당직자와 당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의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저와 함께 실용주의 중도개혁의 정신과 제3의 길을 수호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탄생할 중도 통합정당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새로 취임할 통합정당의 지도부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과 다당제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정당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른미래당을 지켜왔고 바른미래당을 지킴으로써 우리나라 중도정치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중도 통합정당은 좌고 우면하거나 구태정치로 되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도개혁 정신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의 총선 승리와 차후 진행될 개헌 논의에 있어서 저는 저의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구조 개혁과 세대 교체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 또 우리 국민이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여는 제7공화국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킨 제3의 길을 끝까지 수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구성될 새 당 지도부에 우리 당에서 나가실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당 대표로 김정화 대변인을 지명을 합니다. 또 최고위원으로 이인희 비서실장을 지명합니다. 우리 당은 젊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구성될 통합정당은 혹시라도 지역정당으로 또 낡은 정치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젊고 박력 있고 미래를 향한 정당으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개척해 나갈 새로운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화 대변인 젊은 여성으로서 그동안 당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변을 통해서 정치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 왔던 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젊고 혁신적인 분이 새로운 통합정당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인희 비서실장, 젊은 지역위원장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또 거주복지 전문가로 실용적인 정치의 화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통합정당을 쇄신하고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길, 제3지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두 분들과 함께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지도부가 통합정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